오늘의 목소리로 당신 곁에. 안녕하세요. 하작가의 오늘부터 라디오입니다. 오프닝 어떤가요? 구독자분들이 지어주신 걸로 써봤는데 저는 오늘의 목소리로 당신 곁에 라는 문구가 참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한동안 브이로그만 올리다가 탈고하면서부터 그간 올리지 못했던 책 리뷰를 연달아 올리고 있죠. 그래서 근황을 따로 보여드리지는 못했네요. 저는 탈고를 했지만 계속 원고와 놀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죠. 출간 직전까지 바쁠 예정이네요. 제가 탈고를 하자마자 라디오를 하겠다고 여러분들께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이제야 시작하게 되네요. 하작가의 라디오 첫 에피소드의 주제는 시작이었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연이 도착했어요. 무려 50개나 왔거든요. 이걸 하나하나씩 읽어보는데 여러분들께 편지를 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에게 시작이란 어떤 의미인지 혹은 앞으로 나의 시작은 이랬으면 좋겠다를 주제로 사연을 받았는데 다양한 답이 도착했어요. 시작은 두려움이다. 무모한 도전이다. 가장 힘든 행동이다. 망설임이다. 아주 먼 미래다 등등 비슷한 답을 해주신 분들도 있고 색다른 답도 있었어요. 그럼 하작가의 오늘부터 라디오 첫 에피소드 시작 사연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사연 제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에게 시작은 제가 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힘든 행동인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을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항상 무언가를 처음 하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의식하고 억지로라도 시작을 무서워하지 않으려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그때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감정에 충실해지려고 해요. 이제 20살이니까 좀 힘들더라도 시작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제티님이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시작은 언제나 설레고 두렵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잘 해야 될 텐데 라는 강박도 가지게 되니까요. 저는 특히나 완벽주의가 조금 있어서 뭐든지 제가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담아놓고 저만의 프로세스가 짜여 있어야 안심이 되는 편이라 늘 시작이 버겁긴 해요. 그런데 제티님이 하고 싶다는 감정에 충실해지려고 한다고 말한 것처럼 저도 일단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제티님도 저도 일단은 부딪혀 보는 것 같네요. 시작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익숙해지면 좀 덜 무섭긴 하겠지만 설렘도 같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건 좀 아쉽네요. 그죠? 설렘은 그대로 느끼고 무서움만 덜 느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여현선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매번 종현군이 진행했던 푸른밤 종현입니다의 사연을 마지막으로 남긴 지 2년쯤 되어가는 것 같네요. 라디오 사연을 적는 건 정말 오랜만이라 너무 설레요. 저에게 시작은 새로운 다짐이에요. 시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새해의 시작, 새 달의 시작, 새 학기의 시작, 새 알바의 시작, 새로운 관계의 시작 등 무언가 내가 마음을 먹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설렘도 있고 두려움도 있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운 마음도 있지만 책임감이 필요할 것만 같아 무거운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모두들 5월의 시작을 그리고 하작가님의 라디오 시작을 응원하면서 행복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저도 학생 때 많이 들었거든요. 늘 제 새벽을 지켜주던 쫑디였는데, 그래서 이 사연 첫머리를 보자마자 살짝 울컥했네요. 쫑디와 제가 생일이 또 같거든요. 새로운 다짐. 그렇죠. 나에게 새로운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목표의식이 생기죠. 새 학기에는 학점 관리 좀 해야지. 새 알바를 시작할 때는 돈을 얼마 모은다거나, 새로운 상황과 다짐, 그리고 목표가 생기는 듯 합니다. 책임감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무겁게도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공감해요.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을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어릴 때는 마냥 새로운 게 신나고 재밌었는데, 이제는 가늠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걸 지금 시작해도 될까? 지금 시작해서 언제쯤이면 자리를 잡을까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전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 길잖아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조금 긴데요. 저와 같은 제주도민인 지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에게 있어 시작은 아주 먼 미래 같아요. 어떤 이들은 이미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시작을 해서 끝을 본 사람도 있겠죠. 저처럼 아직 시작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테고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시작을 해서 열심히 달리기 중이지만 먼 미래에 끝을 창대하게 맺은 나를 상상하며 희망을 갖고 완주할 수 있게끔 해주는 힘이 되는 말인 것 같아서요. 저도 처음에 대학에 들어가서 나도 이제 성인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멋지게 졸업해야지 라고 다짐을 하며 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누구나 그렇듯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수업이 재밌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였고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제가 제 자신을 제어할 새도 없이 열심히 달려오다 급정지를 하게 되었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있어서 얻은 스트레스와 이런저런 사소한 일들이 더해져서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스트레스로 다가왔나 봐요. 스트레스를 그 정도로 받고 있는 줄도 모르고 바쁜 거에만 매진하면서 살다가 제 자신을 돌아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숨이 너무 쉬어지지 않아서 이곳저곳을 가보다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공황장애와 극심한 우울 그리고 극심한 대인기피증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병원을 가기 전에 저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왠지 사형 선고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내 인생은 여기서 진짜 끝이구나. 내 멋진 미래를 바라보며 이제껏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국 끝은 이렇게 맺어지는구나 하면서요. 그래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아직 출발선 앞에 서 있어요. 제가 앓고 있는 이 병들이 많이 아물어 갈 때쯤이면 저도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저에게 있어 시작은 아주 먼 미래지만 어둠 속 저 멀리 있는 한 줄기 빛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열심히 살면서 차곡차곡 쌓인 스트레스가 빵 하고 터지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저도 한 번씩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 심장이 갑자기 막 빨리 뛸 때가 있어요. 저는 심장 뛰는 거에 매우 민감하거든요. 예전에 투병할 때는 빨간 피,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으면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만큼 크게 뛰었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빨리 뛸 때면 아,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구나 하고 의식적으로 환기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공황장애가 되겠구나 하고 느낀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영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네요. 건강상의 이유로 하던 일을 중단하게 되면 내 자신에게 많이 실망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남들 다 하는 건데 왜 나는 이 정도에서 무너지는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약하지? 라고 생각하게 돼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내 몸이 브레이크를 걸어준 거더라고요. 사람마다 스트레스의 역치가 다 다른데 내가 평균보다 좀 낮을 수도 있잖아요. 좀 낮으면 어때요? 천천히 가면 되죠. 사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투병을 막 시작할 때가 대학 졸업을 앞뒀을 때라서 거기에 짜증이 많이 났었어요. 왜 하필 지금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때라도 내 몸에 신호를 보내줬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느껴요.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내 몸이 제발 저 한번 봐주세요 라고 SOS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영님이 출발선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작부터 너무 속도를 내서 달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팠던 시간이 아깝고 나만 늦은 것 같고 빨리 무언가를 이뤄내야 할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페이스 조절하면서 몸을 최우선으로 돌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셨으면 합니다. 건강 꼭 챙기세요. 벌써 4번째 사연입니다. 보통 사연 하나씩 소개하고 노래 한 곡 듣고 오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만 소개해드리고 있네요. 다음 사연 펭귄 뒷둥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펭귄 뒷둥. 저에게 시작은 하나의 벽이라고 생각해요. 내 키보다 높은 벽 뒤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고 그 벽을 뛰어넘거나 부수는 등 여러 차례의 시도를 통해 그 뒤에 있는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무엇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설레고 기대를 하는 게 아닐까요? 시작은 그 끝이 어떨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공존하는데 그 감정들은 모두 내 것이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기에 그걸 이겨내야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벽을 뛰어넘은 자만이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연은 내용이 좋아서 제가 코멘트를 달기보다 사연 자체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보는 제가 다 힘이 되더라고요. 병아리가 세상 밖에 나오려면 껍질을 깨야 하죠. 우리도 여러 가지 감정의 벽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바로 이어서 5번째 사연입니다. 소확행. 작고 확실한 행복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제겐 시작이에요. 사람은 살면서 끊임없이 실패와 도전, 희생과 책임을 강요당하고 살아가죠. 작은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늘 가까이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살면서 작은 행복으로 즐거운 삶을 개척하고 영위하는 것에 목표를 두려고 해요. 누군가는 제게 말하겠죠. 나태하고 하찮아 보인다고요. 하지만 남의 평판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것이 제겐 설렘이고 시작입니다. 라고 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작은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는 말을 들으니 생각나는 시가 한편 있는데요. 봄을 찾다라는 제목의 중국 시입니다. 종일 봄을 찾아 헤매었건만
봄은 보지 못하고 집신 신고 먼 산 구름 덮인 곳까지 헤맸네. 돌아오며 마침 매화나무 밑을 지나는데 봄은 이미 매화 가지 끝에 한창이더라. 이 시 정말 좋죠. 중국시라서 정확한 뜻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종일 봄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 가까이 있었다는 이 시처럼 행복도 사실은 내 옆에 있는 거 아닐까요? 행복은 강도가 아닌 빈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더라도 매일 행복을 느낀다면 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벌써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제가 사연 봤습니다 하고 나서 첫 번째로 도착한 사연인데요. 이걸 제가 보자마자 이건 마지막으로 소개해야겠다고 미리 점 찍어뒀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시작과 똑같았거든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을 이 사연으로 대신할게요. 마지막 사연 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두려운 법이지만 그런 두려움이 있기에 다른 의미로 설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 가장 큰 시작은 독립이었어요. 21. 사실 저는 지금 이 시간이 제가 살아본 가장 많은 나이이기에 나는 어른이야, 나는 어리지 않아 라고 늘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된 순간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어렵구나 하고요. 독립한 지 2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은 점점 혼자인 삶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독립 첫 달엔 매주 부모님 얼굴이 생각나 이게 독립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본가를 내려갔는데 지금은 혼자임에 익숙해지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다른 여가들을 찾아 즐기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은 두렵지만 그 두려움이 있기에 다른 의미로 설렌다는 말을 했는데 방금 했던 말들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두려운 순간들을 잠시 지나고 나면 설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려운 순간이 조금 길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목적지를 정하면 걸어가든 달려가든 속도가 차이 날 뿐 종착지는 같으니까요. 느리다고 해서 걱정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빠른 것보다 천천히 갈 때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말이 길어졌네요. 사실 제가 시작이란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게 새로운 시작이든 새롭지 않은 시작이든 모든 분들의 시작을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시작이 긴장되고 두렵고 설레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잘 적응해서 누구보다 잘 해내리란 걸 알고 있어서 사실 그 기분을 조금 즐기기도 해요. 어차피 지나가는 감정이니까요. 이 사연이 제 마음을 잘 표현해줘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말 소개를 다 못해드리는 게 죄송할 정도로 진심 어린 그리고 좋은 말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전부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마음 깊이 숨겨둔 고민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고 저희 라디오 시작을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좋아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사연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첫 에피소드인 시작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주제가 정해지는 대로 인스타에 띄워드릴게요. 오늘의 목소리로 당신 곁에 하작가의 오늘부터 라디오였습니다. 안녕.